준법! 아님들 안녕하세요, 착한형입니다. 건강하셨죠? 사실 저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호방실로 사고를 좀 세게 당해가지고요, 차도 많이 망가지고 몸도 사실 좀 많이 다쳤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아님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가벼운 추돌사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참고로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쭉 가고 있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당연히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랬는데 뒤에 따라오시던 분이 아마도 뭐 휴대폰 하시던지 뭐 잘 못 봤겠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 차를 박아가지고 트렁크와 범퍼가 손상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사고 후 조치 의무를 해야 되겠죠. 차량을 갖다가 안전한 곳에 옮기는 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뒤에 따라오는 그런 가해차주님과 같이 제가 안전한 곳으로 제가 차를 이동을 했습니다. 차를 일단 안전한 곳에 이동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험사에 전화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경찰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부터 먼저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쌩쌩 달리다 보니까 좀 큰 사고가 많이 나고 낮이나 아침에 이런 이제 차 많이 밀릴 때 이런 사고가 이제 나는데,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별도로 합의를 할 때 아무래도 상대 차주가 음주운전인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멋대로 내가 뭐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이제 내가 피해자고 아무리 가해차주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얘기는 통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음주 측정부터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뭔지, 정말로 전방주시 퇴만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보험사에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와서 좀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사고 난 부위를 갖다가 휴대폰으로 잘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번호판이 나오게끔 잘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를 부르고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 아마도 후방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대 0 과실이 아마 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습이 되고 나면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줍니다. 요때 어떻게든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는데 혈안이 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 하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제가 이제 몇 번 당해보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참 후유증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내가 얼마 받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병원에 가신 다음에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데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면 중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앞으로 향후 치료비가 얼마가 들 텐데 그 부분을 갖다 미리 드릴게요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향후 치료비가 얼만큼인데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더 얹어가지고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벼운 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합의금 해봤자 몇백만 원 수준이겠죠. 뭐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주위에 보면 뭐 1000만 원까지 합의금 받았다 뭐 그런 경우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건 다 무시하시고 그거를 받는다고 내가 치료를 안 받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도 만약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입원 치료를 받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 치료 받을 거 정말로 병원에서 확실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사실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뭐 입원 치료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이롱 환자가 되고 무조건 뭐 입원 안 되는데 입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이롱 환자처럼 입원하고 싶다 그래서 입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험 사기인 거고, 그래서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단 치료도 많이 되고 그 다음 치료가 많이 됐을 때 아마 보험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합의하자고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합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의 타이밍이 온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제가 몇 개 드렸는데요. 뭐 별거 아닌 팁인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마 실제로 제 말씀대로 해보면 아마 적어도 보험사한테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 어떤 피해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음 편은 과실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